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9일입니다. 개인 사업을 하든지 뭐 법인으로 사업을 하든지 근로자를 고용을 하게 되게 되죠. 물론 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주가 직접 뭐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대체로 이제 직원을 고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되는 법이 근로기준법이 되겠죠. 근로기준법에는 여러 가지 그 위반 사유들이 있습니다. 뭐 착취행위를 했다거나 폭행을 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주로 이제 발생하는 것이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휴업수당 미지급, 그 다음에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는 경우, 그리고 이제 원 발주자가 있고 이제 수급인이 있고 하청업체가 있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하청업체한테 돈을 안 내버려 보내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임금, 퇴직금 이런 그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벌되느냐, 그 양형 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임금 등 미지급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일 때 기본적으로는 징역 4월에서 8개월 정도가 되고, 감경했을 때는 6개월 이하, 가중했을 때는 6월에서 1년 정도 됩니다.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일 때는 기본형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감경되면 8월 이하, 가중되면 8개월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이제 미지급된 체불임금 등이 1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기본형이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입니다. 감경된다면 6개월에서 1년, 가중된다면은 1년 2개월에서 2년 6개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감경 요소, 가중 요소, 그러니까 기본형이 이제 있으면 어떨 때는 형을 감경하고 어떨 때 가중하느냐. 감경 요소로는 그 미지급, 임금 체불, 퇴직금, 임금 못 주는 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근데 그 다음에 근로자의 특성을 봐야 돼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라든지 심신미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떤 임금 체불 사건 이런 것들이 자수 또는 내부 고발이라든지, 그리고 임금이나 이 퇴직금 못 받은 근로자가 이제 처벌을 원치 않는다. 처벌 불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를 보는 경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임금 못 준 게 액수가 다툼이 있는 경우, 이런 것들. 그리고 진지한 반성, 전과 없고, 그리고 이 임금 등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못 줬지만은 나중에 이제 한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 이렇게 공탁을 한다거나 피해자한테,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거나 이런 강경 요소가 돼요. 가중 요소는 악의적으로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한테 영세하잖아요, 근로자들은. 그래서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인 경우, 그 다음에 피지휘자, 내가 직접 뭐 안 하고 중간에 누굴 시켜가지고 이제 임금을 안 주게끔 교사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누범인 경우에 처벌받고 3년 이내에 또 똑같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전과가 있는 경우, 합의를 시도하는 중에 강요하거나 협박, 협박,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가중되는 겁니다. 근데 임금 등 이 미지급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근로기준법 109조 제36조에 의하면은 금품 청산 위반, 퇴사를 시켰을 때 2주일 안에 임금, 퇴직금, 휴업소당, 재해보상금 이런 것도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인정 안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임금 자체를 안 주는 거, 그거는 근로기준법 109조 제43조. 그 다음에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6조. 그 다음에 퇴직금 미지급, 또 퇴직연금 이런 걸 또 은행에다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안 넣는 거는 퇴직급여법, 근로기준법이 아닙니다. 44조 1호 제2호 위반으로 처벌되고, 그 다음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경우는 최저임금법 제28조 1항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금 등을 안 주더라도,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휴업소당 이런 걸 안 주더라도 그 행위 유형이
다양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감경적 요소인데 왜냐면은 이제 사업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감경적 요소는 첫째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는 의사표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의사표시가 온전히 근로자 자기 결정,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돼야 돼요. 예,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피해보상. 실무적으로는 못 준 임금이나 퇴직금의 3분의 2 이상을 공탁하거나 지급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유력한 감경 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미지급, 돈을 못 주게 된 경위가 내가 지금 거래처에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거래처가 파산을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재정이 그 외부적 요인에서 재정이 악화돼가지고 못 준다. 이런 경우들. 그 다음에 경영이 이미 악화된 상태에서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돈을 못 줬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제 감경적 요소가 되는 거고, 진지한 반성이 있으면 감경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전과가 없으면은 감경 요소가 되는 거고,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이종 전과가 있거나 하면은 가중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악의적으로 이제 미지급. 부당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임금 적게 주고 안 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급대금 받아가지고 하도급대금 안 주는 거.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그리고 이제, 재산 안 뺏기려고 이제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제, 가장 폐업, 뭐 이런 것들. 가짜로 폐업하고 이런 것들. 이런 행위들이 있으면 가중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경합범에 이렇게, 근로기준법 위반,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위반, 퇴직급여, 퇴직급여에 관한 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형이 가중되는데, 그거를 보통은, 죄가 2개 이상이면은 2분의 1 가중하거든요. 2분의 1을 가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센 형의 3분의 1 정도를 하한으로 해갖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제, 임금 등을 미지급했다 하더라도 이제 구속 안 되고 집행유예로 풀려나서, 사업주도 이제 집행유예로 나와서 일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근로자를 줄 수도 있는 문제고, 구속돼버리면 이거 지금 근로자도 돈을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 등 미지급 됐을 경우에 집행유예에 있어서 이제 긍정적으로 참고하는 요소가 있고, 부정적으로 이제 안 해주는, 집행유예를 해주면 안 되는 요소가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는 이제 악의적으로 안 줬다. 그 다음에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켰다. 그 다음에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 장애인이거나 이런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동종전과가 이제 있다. 그리고, 다른 다른 종류의 전과가 있다. 그 다음 반성도 없고, 피해 회복도 안 하고, 합의 시도하면서 폭행, 협박, 이런 거 하고, 그런 것들은 집행유예를 선고 못하게 하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게끔 하는 사유는 이제 미지급 임금 등을 못 주게 된 사유가 참작할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자수했거나, 내부 고발에 의해서 됐거나, 전과가 없거나, 그 다음에 처벌 불원 의사표시, 근로자하고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그 다음에 임금 액수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안 줬다.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액수를 정산해가지고 주게 되는 거니까, 그런 사유들. 그 다음에 전과가 없다.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이제 구속을 시키면 피고인 자체도 부양가족들이 있어가지고 부양가족들이 생계 유지가 어렵다든지, 그 다음에 상당한 피해 회복.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은 임금 등 금품 체불된 게 3분의 2 이상은, 지급하면 확실하게 그 부분은, 감경 요소나 집행유예 선고 요건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사업을 하든지 법인으로 이제 사업을 하든지 간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근로자가 이제 아무래도 사주보다는 취약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또는 퇴직급여보장법이나 최저임금법 이런 거에 기해 가지고 이제 악의적이고 진짜 일만 시켜먹고 돈 안 주는 그런 사주에 대해서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제 처벌을 하게끔 되는데, 기본형,
감경 요소, 가중 요소, 집행유예 요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요거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확인을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블로그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